뭐 이렇게 뭐 갱신요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쟁점이 많냐 이러실 텐데, 음, 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뭐 임차인 갱신요건 가지고 온 세상이 다 떠날 것처럼 막 그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입법 미비 뭐 갈등 이런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도 우리가 그, 그 집을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인생이 뭐 전세 아니면 월세라 그러잖아요. 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임대차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집 없는 사람들은 임차인, 집 있고 하는 사람들은 자가 거주만 있을 수도 있지만 남는 집은 또 임대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상당히 절반이 아니라요. 훨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온 국민의 지금 관심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쟁점들도 당연히 많고 분쟁도 많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 쟁점은 그 갱신요구권 행사하고 의사표시 도달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쟁점인데, 우리가 법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제 이런 도달주의 또는 발송주의, 발송주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저도 이제 뭐 의사표시 자체가 이게 조금 낯선 부분이죠. 의사표시. 그 계약에서 뭐 서로 이제 그 법률적인 뜻을 표하는 자기 뜻을 표시하는 부분을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그 내가 만약에 그 갱신요구권으로 치면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계약갱신요구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뜻, 법률적인 뜻 이런 부분을 이제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민법 111조에 따라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은 그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를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이제 발송주의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약갱신요건 행사를 할 때 그냥 내가 보냈다, 나중에 재판에서 내가 보냈다라고 하는 입증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법에서는 그냥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숨어 있는 뜻, 괄호 안에 숨어 있는 뜻을 보면은 그런 임차인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된다. 그래야 그 부분이 민법 111조를 아울러서 그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다 내포되어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민법의 틀, 법의 틀 자체를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냥 툭 던지면 나 2년 더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툭 던지면 그게 그냥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법률적으로는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이 이제 문자나 이메일로 임대인한테 그걸 보냈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보낸 거는 입증하기가 쉽죠. 그냥 자기 문자는 남아 있을 테고 이메일도 이제 뭐 화면 캡처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도달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임대인이 다툴 수가 있거든요. 나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때 뭐 일이 바빠가지고 못 보고 그냥 넘어갔어요. 라든지. 근데 그거를 봤냐 안 봤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거를 입증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걸 안 봤다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너 봤지 않냐? 라고 입증해 보라 그러면 입증하기가 상당히 난감하다는 거죠. 입증 책임은 분명히 그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도달 못하면 법리상으로 그 의사표시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되니까, 아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시 말하면 도달하지 않으면
무효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발송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유의해야 되는 받았는지 부분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은 문자나 이메일 보냈을 때 임대인 회신이 있었다. 회신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의사표시 도달이 쉽게 가능하죠. 그냥 받았으니까 대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임대인이 아무런 답변이 없다. 묵묵부답이다. 라고 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긴장을 하셔야 돼요. 도달 입증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임대인 회신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내용 증명 우편 같은 걸 다시 정식으로 보내서 갱신 요구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녹음하거나 이렇게 따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전화 통화하는 날짜에 대한 언급,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의 그 의사표시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전화 통화하면서 저 오늘 몇 월 며칠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날짜도 언급해 줄 필요가 있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세심하게 좀 배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 우편도 마찬가지죠. 내용 증명 우편도 그냥 보내놓고 거기에 그냥 만족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 증명 우편도 잘 도착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예민한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서로 그 뭐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예민한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취 거부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소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달했는지 하는 부분도 우체국 이렇게 그 앱 같은 데 들어가서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뭐 또는 그 국토부 그 자료 같은 데 보면은 갱신 요구의 의사 표시는 문자나 이메일도 가능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뭐랄까요? 좀 설명이 부족하다 그럴까요? 문자나 이메일도 가능하지만 도달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서는 판단 주의가 필요하다. 또 심지어는 내용 증명 우편도 그런 면에서는 도달에 대한 어떤 입증 이런 부분을 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보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이 갱신 요구권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주거 생활 안정,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만큼 거기에 걸맞는 좀 확인 노력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